자, 절대부등식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이 산술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를 한번 보여주는 시간이야. 자, 먼저 산술기하평균을 한번 보도록 하면, 선생님이 앞 동영상에서 앞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산술기하평균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장치라고 그랬고, 그것을 사용하는 A하고 B는 반드시 뭐여야만 부호가 양수여야만 한다고 썼지, 그렇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한 어떤 절대부등식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에서 표시가 나 양수임을 보여줘야 되거든. 자,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얘 1번 간단한 걸 한번 골라봤어요. 자, x도 양수, y도 양수. 아, 문제에서 이미 양수라고 말을 해주네, 그렇지? 그랬을 때 2x 더하기 3y는 4라고 할 때 문제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정도 영어는 읽을 줄 알겠지?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산술기하평균은 두 수가 양수일 때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장치더라.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상태 그대로 산술기하평균을 적용을 할 건데, 살짝 팁을 하나 준다면, 산술평균이라는 게 요거고 기하평균이 이거잖아. 그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인데, 항상 우리가 분수식을 전개하다 보면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게 1을 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산술기하평균을 적용할 때 이렇게 산술기하평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선생님도 이걸 더 즐겨 쓰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예의 문제를 풀어줄 때도 선생님 이렇게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a 더하기 b가 2루트 a로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xy가 양수니까 2x도 양수, 3y도 양수겠지. 그래서 2x 더하기 3y가 마음속으로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서. 2x 더하기 3y는 절대분식 산술기하평균에 의하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안에 둘이 서로 곱한 거 6xy네. 이렇게 산술기하평균을 써놓고 문제 4를 알려줬으니까 여기를 4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양변에다 2로 나눠주고 다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이제 우리는 xy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까지 보이죠? 그렇죠. xy는 작거나 같다 6으로 나누면 3분의 2. 즉 xy의 최대값은 얼마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y 최대값은 3분의 2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 최대값은 구하고, 그렇다면 언제 3분의 2가 되냐? xy가 각각 얼마일 때 3분의 2가 되냐까지 보면 산술기하평균에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그랬어요? 2x랑 3y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2x 더하기 3y가 4인데 둘이 서로 같을 때라고 그랬으니 하나당 얼마일 때? 2일 때씩이겠네? 그럴 때 즉 x는 뭐고 1이고 y는 3분의 2가 될 때 비로소 전체 최대값 3분의 2가 된다라. 자, 산술기에 가장 쉬운 예 하나 들어줬고 조금씩 선생님 난이도를 높여볼 거야. 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 보이죠? 이건 푸시부등식은 조금 이따 다시 보여줄 거니까. 자, 산술기하평균의 실전 문제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x가 1보다 크대. 근데 이런 조건이 있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자, 문제를 보고 이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분모에 x 빼기 1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은 여기는 이 x 빼기 1을 양수로 만들어지는 장치라는 거지. 즉 x-1분의 1은 양수다. 아, 그리고 당연히 x 플러스 1도 양수죠.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거는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장치인데, 합의 최소값을 구해봤으니까 산술기하를 한번 적용해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마음속으로 A라고 보고 이걸 마음속으로 B라고 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하면 이 루트 안에 들어가서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사라지질 않거든. 산술기하 평균을 잘 쓰게 되려면 좌변이 숫자로 나오거나 우변이 숫자로 하나 나와줘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살짝 조작이 필요해. 루트 안에 들어가서 두 녀석이 서로 약분 또는 소거가 되려면 여기가 x-1이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도 x-1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를 x 빼기 1로 이렇게 바꿔주고 뒤에다가 얘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2를 써주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아지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음속으로 A, 이거를 B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안에 둘이 들어가 서로 곱한 거. 둘 곱하면 1 되겠죠? 그 말은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거의 최소값이 2니까 전체 최소값은 뭐가 되겠더라? 4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되지? 그지? 자, 또 그러면 언제 4가 되는지 한번 볼까? 지금 산술기하에서 이거의 최소값이 4가 되려면 이 녀석의 최소값이 2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등호가 성립할 조건 얘랑 둘이 서로 뭐 할 때다? 같을 때다. 즉 x 빼기 1이랑 x 빼기 1분의 1이 서로 같을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x 빼기 1을 곱해서 x 빼기 1의 제곱은 1이고 그럼 x 빼기 1은 풀마 1이고 1이 넘어가면 x는 0이거나 2인데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x가 2일 때 비로소 최소값은 4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얘랑 최소 이게 등호가 성립해서 이게 2가 되려면 둘이 더해서 2가 될 테니까 하나당 1이 될 때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1이 되려면 넘어가면 x는 얼마? 2. 그렇지. 그래서 등호 성립할 조건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자, 설명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 예를 한번 해봤고 자, 하나만 더 해볼 거야. 하나만. 자, 산술기하 평균의 실제에 3번을 한번 해보자. 뭘 할 거냐면 자, x도 양수, y도 양수. 자, 지금 세 번째 예를 풀고 있는데 벌써 눈치 좀 채야 돼. 산술기하 평균을 가지고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항상 뭘 의심해봐라?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는 걸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만약에 이런 문제예요. 3x 더하기 2y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이 녀석의 무슨 값을 구할 거냐면 최소값을 구할 거야. 자, x도 양수, y도 양수라는 말이 젖었으니 산술기할 확률이 매우 높고 뭐 이 상태에서 이거를 a, b라고 보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지잖아. 그렇지? 분명히 어느 쪽에는 합, 어느 쪽에는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합이 숫자거나 곱이 숫자거나 또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 둘이 서로 곱해졌을 때 문자가 소거되거나 이런 형태로 문제를 끌어나가야 되거든. 해석할 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이거를 전개부터 할 거야. 전개하면요. 이렇게 전개하면 6 이렇게 상성이 나오면부터 전개를 해볼까?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2 그 다음에 이렇게를 하게 되면 y분의 3x 더하기 이렇게 하면 x분의 4y.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여기는 이미 8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최소가 되면 되잖아. 근데 x도 양수, y도 양수라고 했으니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y분의 x와 여기는 x분의 y가 둘이 곱하면 소거되잖아. 그렇지? 약분돼서. 그 말은 이거 두 개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자, y분의 3x 더하기 x분의 4y가 크거나 같다. 마음속으로 이거를 a, 이걸 b로 본다고 했어. 그러면 2 루트 둘 서로 뭐 한 거? 곱한 거. 둘이 곱하면 12가 되겠네. 그렇다면 이게 2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겠군. 자, 이거의 최소값이 4 루트 3이니까 이 식 전체 최소값은 이게 8이니까 최소값은 8 더하기 4 루트 3이더라. 그러면 이거의 이 녀석의 값이 언제 8 더하기 4 루트 3이 되냐? 라고 쭉 쫓아봤더니 이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이게 4루트 3이 될 때 전체가 8-4-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랑 얘랑 둘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y분의 뭐랑 3x랑 x분의 4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더라. 근데 둘이 더해서 얼마니까? 4루트 3이니까 하나가 얼마씩으로 2루트 3으로 같을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3x는 뭐 2루트 3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곱하면 뭐 나오니? 4y는 2루트 3x가 되네요. 그런 다음에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서로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x,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에서 잘 쓰는 예를 한번 세 가지 보여줬고, 이제 선생님하고 코시 부등식의 실전 예를 한번 몇 개 공부를 해볼 거야. 자, 다시 지울게요. 자,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예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우리가 저번 강의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이렇게 곱한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 그리고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 이렇게 보면 좋다고 했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그래서 bx랑 a가 서로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자, 실전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선생님 귀찮아 그냥 코시 부등식이라고 부를 건데, 얘를 몇 개를 준비했냐면 2개 정도를 준비했어. 한번 보자. 자, 뭘 해볼까? 3x 플러스 4y는 5래요. 5가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 산술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꼭 양수일대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양수란 표현이 없네.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일단 아닐 거야. 자, 그리고 이 코시 부등식의 식을 한번 째려보게 되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최소값을. 그렇다면 만약에 오른쪽이 숫자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왼쪽에 있는 거의 최소값이 될 거고, 왼쪽이 숫자로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최대값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 한번 선생님이랑 실전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 왼쪽에 한번 배치를 해볼 거야. 먼저 이 코시 부등식을 잘 쓰려면 선생님처럼 먼저 이렇게 폼을 만들어 보는 게,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봐. 그럼 훨씬 더 편할 거야.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본 다음에 나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먼저 이걸 써.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런 다음에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얘랑 곱해서 여기 오고 얘랑 곱해서 여기 와서 오는데, 이걸 써먹게 하려면 그럼 여기다가 4를 써주고 4를 써주면 여기가 뭐가 오겠어? 3x 4y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얘만 문자로 남겨두고 얘는 다 숫자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겠네. 여기는 9, 16, 25니까 25에 여기는 3x 플러스 4y는 5라고 그랬으니까 25가 되겠군요. 약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뭐이다? 이상이다? 1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 1.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코시 부등식의 응용인 거야. 자, 그렇다면 언제 1이 되느냐?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할 조건은 a하고 b가 같을 때였죠. 코시 부등식에는 생각 뭐라고 써?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내항의 곱은 얼마고요? 4x고 외항의 곱은 3y죠. 4x랑 3y가 비로소 같을 때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 되더라? 1이더라. 그럼 그때 x, y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 하나와 방금 우리가 등호 성립할 조건을 구한 이 두 녀석을 서로 또 뭐 하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때 x, y를 또 구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90분씩 첫 번째 예를 했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예를 보여줄 텐데, 비슷한 형태예요. 3x 플러스 5y는 10이고, 그 다음에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하냐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거야.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90도식을 잘 쓰려면 먼저 형태, 폼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선생님이 폼을 만들어 볼 거야.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보이죠? 선생님 안 보이더라도 여기까지 폼을 만들어 놓고, 자, 어디 한번 보자. 선생님은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이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여기다가 루트 3x 루트 5y를 써놓고요. 자, 이것도 써먹어야겠지. 이것도 써먹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다가 3x 5y를 써버리면 제곱을 하니까 이걸 못 써먹을 테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루트 3x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루트 5y를 쓸 거야. 그러면 이게 제곱이 돼서 3x 더하기 5y가 되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1을 배치를 하겠네. 자, 이게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되게 조작이 인위적이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맞아. 우리가 어떤 식의 첫째 추수를 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식을 푸시등식 형태에 맞추는 거거든. 익숙해지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2가 되겠고요. 이건 어차피 제곱이 될 거니까 3x 더하기 5y가 돼서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찾는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이 되죠. 자, 우리는 이 안에 거의 최대 추수를 찾는 거잖아. 제곱한 게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는 제곱한 게 20이 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됐고, 루트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루트고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xy의 범위까지도 구해지게 되고 우리는 뭘 걸었으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다? 2루트 5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산술 기하 평균의 활용과 그 다음에 호시부등식의 활용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역시 늘 말하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에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단원이라서. 자,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선생님 찾아봐도 되고요. 자, 열공합시다.